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로 수혜주 찾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공작기계입니다. 공작기계 관련주들을 알아볼 텐데 사실 저는 공작기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뉴스를 두 가지 정도 접하고 나서 관심이 좀 가게 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면서 제가 왜 공작기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또 그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알아볼 뉴스는요. 4월 2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트럼프도 함부로 못 때린다. 자, 이거는 관세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버핏이 일찌감치 찜했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찜했다라고 하는데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을 샀다라고 하는 뉴스인데 이 두 손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렌 버핏이 방한 때마다 찾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대구에 있는 절삭공구 전문업체 대구텍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대구텍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이 대구텍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손자 회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절삭 공구 그룹 IMC. 자, IMC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006년에 지분 80%를 사들이면서 인수한 회사인데 이 IMC가 대구텍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중석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대구텍은 워렌 버핏의 손자 회사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버핏과 관련이 있는 국내 공작기기 업체가 또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IMC, 아까 소개했던 그 IMC가 2대 주주로 위치해 있는 상장사입니다. 와이즈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엔드밀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공작기계 관련주입니다. 상장도 돼 있기 때문에 버핏이 투자한 회사다라고 와이즈원이 잘 알려져 있겠죠. 자, 이 회사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도대체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의 이 공작기계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직접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해서 마더머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공정에 맞는 공작 기계를 주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신의 신제품 재원부터 규격, 설계까지 거의 모든 것을 공작기계 업체와 공유한다. 그러니까 기업의 핵심적인 그런 기밀들을 공작기계 업체와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공장을 증설할 때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작기계 산업이 워렌 버핏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글로벌 공작기계 시장 규모를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2033년에 추정하기로는 2,30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이 훌쩍 넘는 시장 규모입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공작기계인데 어떤 기업들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보면 1위는 DMG 모리, 일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2위 역시 일본 기업 야마자키 마작이라는 공작기계 회사가 있고요. 3위가 바로 우리나라의 DN솔루션즈라고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한 거죠. 이 뉴스는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4위 역시 일본의 오쿠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5위 역시 일본의 마키노라고 하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공작기계의 글로벌 시장은 일본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DN솔루션즈가 3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DN솔루션즈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아직은 상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작기계가 없으면 의료산업 또한 무너진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공작기계 산업은 크게 금속절삭과 금속성형으로 나뉘고요. 금속절삭은 금속 절삭은 쇠를 깎는 거죠. 전체 공작기계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금속 성형은 굽힘, 늘림 또는 압축 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금속을 원하는 모형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프레스, 롤러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형태로 성형하는 아변,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죠. 공작기계 산업의 대부분은 이 절삭 과정이 65%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이 들어가는 건 다 쓰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우주선, 선박, 그리고 의료로 들어가면 뭐 외과용 가위, 인공관절, 자, 이런 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기기 역시 공작기기 없이는 탄생할 수 없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듯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작기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자국의 제조업 중심으로 다시 성장하겠다, 제조 강국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 미국으로 와서 너희들이 공장을 지어라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늘어나고,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공작 기계가 계속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점유율 싸움에 있어서 지금 일본이 독과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DN솔루션즈라는 회사가 3위를 기록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과연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됐고요. 글로벌 생태계를 보면요, 이 공작기계 업계에서 중국의 위상은 독특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요. 세계 공장답게 전 세계 공작기계 수요의 40%가량의 수요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친川기계공구, 선양기계 등의 세계 20위 이내의 기업이 있지만 아직은 고정밀 고부가 가치의 기계의 80% 이상은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을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을이란 얘기예요. 중국이 세계 20위 안에 기업들이 다 있고 수요도 40% 이상을 감당을 하지만 이 고정밀 하이엔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공작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텅스텐, 히토류, 몰리브덴 같은 이런 소재는 당연히 중국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기계의 생태계를 보면 중국이 소재 부품 쪽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일본이 월등한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글로벌 1위라고 했던 DMG 모리는 2016년 독일의 DMG와 일본의 모리세이키가 합병해서 탄생한 이 분야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MG 모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이 6곳,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를 따졌을 때 6곳이 다 일본 기업이고, 유럽에서는 독일의 그롭과 스위스의 GF가 유일하게 랭킹 안에 들어있고요. 미국은 하스가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솔루션즈가 유일하게 3위에 올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산업이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비교적 타격이 작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조 기반이 무너진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아까 10위에 랭크됐던 하스가 유일한 주요 공작기계 업체이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반도체, 의료 등의 첨단 제조업을 재건하려는 미국의 계획에서 이것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공작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신들이 이 제조 기반이 없단 말이죠. 이거를 다 일본이나 독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관세 전쟁에도 이 공작기계업은 타격이 작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공작기계는 첨단 반도체 못지않은 국가의 전략자산이라며 AI와 결합해 새로운 공작기계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가 제조업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AI와 결합한 공작기계.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뭐 선반 같은 거 보면요, 쇠를 깎는 기계가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이거를 다 조절을 합니다. 그런 걸로 기계 부품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긴 한데 이게 자동화가 되면서 CNC라는 CNC 선반, 그러니까 컴퓨터로 정밀하게 조정을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것마저도 AI를 통해서 더 고정밀한 공작기계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런 시장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단순히 절삭하는 게 아니라 적층하는 3D 프린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3D 프린트 시장으로도 이 공작기계가 진화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통 산업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산업의 흐름과 함께 이 공작기계 산업도 진화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과 독일, 중국이 이 생태계를 다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DN솔루션즈가 여기에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DN솔루션즈는 최근까지 상장을 계획하다가 지금 최근에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 지금 다뤄보지는 않겠는데, 공모가나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예측에 있어서 예상했던 그런 기대치는 못 미쳤기 때문에 상장은 철회한 건데, 아마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분명히 다시 재상장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DN솔루션즈는 상장하지 않았지만 이 공작기계에 관련된 산업 내용을 미리 좀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은 바로 이 기업이었습니다. 자, 바로 스맥이라는 기업인데요. 스맥은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서 538억 원의 유상증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스맥도 종목 분석 영상을 만들 겁니다. 거기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순위가 아니라 국내 순위를 우리가 좀 알아본다면 국내 순위 1위가 어딜까요? 당연히 DN솔루션즈겠죠. 글로벌 순위 3위니까 DN솔루션즈가 1위고 2위가 바로 현대위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2위였던 현대위아를 스맥이 인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2위로 도약을 하겠죠. 스맥은 한 3위에서 4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글로벌 시장에는 견줄 수 없는 규모이긴 하지만 국내의 2위 업체인 이 현대위아를 스맥이 인수하게 되면 이 공작기계 산업에 있어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좀 좋은 시점이기도 해서 제가 스맥을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할 텐데, 자, 지금 보시면 공작기계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죠. 현대위아 그리고 DN솔루션즈는 상장을 안 했는데 DN솔루션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DN오토모티브라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YG원 아까 소개해드렸죠. 워렌 버핏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한 기업이죠. 그리고 스맥 그리고 삼익 THK 이런 기업들도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S&T 다이내믹스, EM코리아, 유니온 머티리얼 등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도 있고 뭐 생소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공작기계 관련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다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이후에 종목 분석 영상을 좀 몇 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맥은 당연히 알아볼 거고요. 삼익 THK 그리고 YG원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3개의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 DN 오토모티브를 알아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DN 솔루션즈가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DN 솔루션즈가 상장을 하기 전에는 물론 이거 관련해서 DN 오토모티브가 좀 부각을 받긴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고만 있고요. 일단은 종목 분석은 스맥과 YG원, 삼익 THK 정도만 우선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어차피 스맥의 인수가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요. 일단 YG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까 워렌 버핏 뉴스 이후에 좀 이런 부각을 받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매물대도 다 여기 부근에 있죠.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많은 매물 소화를 했던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 분석만 봤을 땐 YG원의 지금 시점은 굉장히 매수 접근하시기 좋은 시점이고 언제든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인 위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맥은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에 여러 가지 조정을 받았고요. 대외 변수도 두드려 맞았죠. 지금 보시면 저점이 여기인데 지금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깨진 뒤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냐가 좀 관심사인데 이건 스맥 종목 분석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 유증 가격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1924원인가요? 1900원대긴 해요. 확정은 아닌데 유증 가액이 지금 이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하게 이 유증 가격 부근으로 서서히 이렇게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시점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유증 금액이 아까 1900원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요. 이 유증 금액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위아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했던 유증 금액이 있죠. 아까 막 530억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증 금액이 떨어지면 애시당초 목표했었던 이 530억 원대 금액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인수를 위해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맥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증이 실패하더라도 차입금을 통해서 인수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변수로 작용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시장은 아마 기대를 할 거고, 지금 정치권 이슈도 있죠. 지금 정치권 이슈에 관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스맥의 주가를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스맥 영상에서 제가 이건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관련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삼익 THK나 S&T 다이내믹스 흐름을 보면 전혀 상반되죠. 그래서 공작기계 관련주 흐름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평균을 내릴 수는 좀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기계 관련주를 움직이는 건 일단 YG1의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맥의 흐름, 이 흐름들을 우리가 평균으로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화천기공의 차트를 보면 바닥권이죠. 화천기계 상반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화천기공, 화천기계,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이 세 개의 기업이 같은 계열사예요. 공급망 사슬 안에 같이 이렇게 내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을 보면 전혀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넥스턴 바이오, 한국주강, 그리고 신팩, AB프로바이오, 대성하이텍 흐름을 보면 대부분 다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YG1과 스맥, 그리고 DN 오토모티브 정도 흐름만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제가 스맥 종목 분석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공작기계 관련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이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스맥 종목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